축산, 검협전. 46화 자연검. 낡은 절에서 달밤에 거닐다 강씨에게 쫓기고 매화숲에서 용에게 쫓기다 보검을 손에 넣네. 이영경이 아무리 제비처럼 날쌔다지만 험준한 산을 계속 오르내리니 땀범벅이 되고 너무 지쳐 70리 남짓 이동하는데 그쳤다. 해가 지면 어차피 길을 찾기 힘드니 하룻밤 지낼 곳을 찾아 쉬어갔다. 그렇게 한대짬을 잔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망창산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자연검이 용으로 변하거나 요괴나 산짐승을 만나는 일은 없었다. 또한 만개한 매화나무 숲이 곳곳에 있어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죽대뿌리, 하수우, 잣, 개암, 그 외 이름 모를 맛있는 열매가 지천이었다. 이영경은 죽대뿌리나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보이면 하루 이틀 굶어도 될 만큼 배부르게 먹은 후에 따로 한 끼 분량을 챙겼다. 여분 열매는 다시 열매를 발견할 때마다 새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 날 생식만 하며 원기를 보충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더니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다. 하지만 망창산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언제 아미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이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평소보다 수십 리를 더 걸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날이 저물기 전에 하룻밤 쉴 곳을 찾는데 주위에 큰 나무가 없어 비바람을 피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높은 곳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던 중 숲이 우거진 맞은편 봉우리 경사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곧장 달려갔다. 울창한 숲 한가운데 특이하게도 폭이 일장 남짓한 큰 길이 나 있었다. 풀한 폭이 없는 큰 길을 따라 몸통 둘레가 두 아름이 넘는 거대한 나무 100여 그루가 뿌리째 뽑혀 나뒹굴었다. 길가의 나무들은 뽑히지는 않았지만 밑동이 상처투성이었다. 이영경은 나이가 어려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나운 짐승을 만난 적도 없었기에 이 모습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100장 넘게 이어진 큰 길 끝에 높이 솟은 절벽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높이가 3장이 넘는 큰 돌이 병풍을 펼쳐놓은 것처럼 길을 가로막았다. 돌벽을 돌아가자 일장 남짓한 동굴 입구가 보였다. 연일 바위 틈바구니나 나무 몸통 구멍에 기어들어가 한대짬을 잤던 터라 제대로 비바람을 피할 곳을 발견하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기쁜 마음에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너비가 8척쯤 되는 네모 반듯한 바위가 있길래 걸터앉아 죽대뿌리와 열매를 천천히 씹어 먹었다. 어느 순간 나무 꼭대기에 걸린 반달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어 깊숙한 곳에 뭉쳐있는 검은 물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문득 얼마 전 요괴와 싸우던 일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났다. 일단 돌을 던져봤는데 턱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단단한 물체는 아닌 것 같았다. 진흙더미겠거니 생각하고 한시름 놓았다. 이내 자연검을 바닥에 깔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벌렁 누워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젊은이는 원래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잠드는 법인데다 연일 험한 산길을 지나며 피로가 쌓인 터라 바로 굴어떨어졌다. 채! 금속 마찰음이 울리자 단잠에 빠졌던 이영경이 벌떡 일어났다.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바닥에서 자줏빛이 번쩍거렸다. 잠결에 뒤척였는지 자연검이 검집에서 반쯤 튀어나온 채 떨어져 있었다. 소중한 검을 검집에 잘 넣은 후 품에 꼭 안았다. 아직 캄캄한 한밤중이라 다시 자려는데 웬일인지 잠들기가 힘들었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너무 불안했다. 요 며칠 날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캄캄하지? 별 하나 안 보이네? 비바람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날이 흐려졌나? 밖에 나가보려고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누운 자리에서 멀지 않은 입구 쪽으로 움직였다. 채! 금소금이 또 한 번 울리더니 자줏빛 검광이 일장 가까이 뻗어나갔다. 이영경은 검이 용으로 변해 날아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밖으로 나가려다 급히 돌아와 검을 낚아챘다. 어찌된 일인지 다시 검집에서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예전에 아버지가 흉조를 알려주는 진귀한 보검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잠결에 들은 소리도 그런 것일까? 혹시 오늘 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인가? 이영경이 친구를 대하듯 자영검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신통해서 오늘 밤 나한테 위험이 닥친다고 알려주는 거라면 다시 소리를 내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영검이 챙 소리를 내고 자줏빛을 뿜어 맞은편 바위를 비추었다. 어젯밤 내가 들어왔던 입구인데 저 바위는 뭐지? 이상하네. 가까이 가보니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릴 만큼 큰 바위였다. 있는 힘껏 밀어보았지만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황스러워 식은땀이 다 났다.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바닥에 한 줄기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럴 수가. 작은 틈새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었다. 그제야 입구가 막혀 캄캄했을 뿐 시간이 꽤 지나 이미 날이 밝았음을 알았다. 햇빛이 약하긴 해도 어렴풋이 동굴 내부가 보였다. 어젯밤 진흙더미로 착각했던 검은 물체는 들짐승의 사체였다. 사람 키만큼 쌓인 사체더미에서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풍겼다. 입구가 막혔으니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자연검 검광을 빌어 동굴 안을 훑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부를 한 바퀴 돌고서야 한쪽 끝이 막힌 동굴임을 알았다.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하니 너무 절망스럽고 불길함이 엄습하면서 더 두렵고 초조했다. 바위에 걸터앉아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이영경이 갑자기 제 머리를 쥐어 박았다. 이런 바보 같으니 난 높든 낮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바위 틈으로 기어나가면 되지. 한 줄기 희망이 보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행히 입구를 막은 바위가 울퉁불퉁해서 틈이 많아 보였다. 팔을 쭉 뻗고 훌쩍 뛰어올라 틈새 근처에 매달렸다. 하지만 가장 넓은 부분도 직경이 4촌을 넘지 않아 겨우 바깥을 내다볼 수 있을 뿐 탈출은 어림도 없었다. 희망이 사라지니 더 초조했다.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는데 맞은편 산에 웬 사람이 나타났다. 맨손에 우통을 드러낸 채 바람을 일으키며 빠르게 동굴 쪽으로 걸어왔다. 다행이다.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 다만 열흘 넘도록 산길을 헤매는 동안 사람은커녕 산짐승 하나 못 봤는데? 더구나 저 산은 발리도 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왔지?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걸 보니 요괴이거나 야만인이 틀림없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얼른 숨소리를 죽였다. 그 사이 사람, 아니 거인이 동굴 앞에 숲까지 다가왔다. 몸집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 나무들이 가슴께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와, 이영경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거인이 걸리적거리는 나무를 뽑아 옆으로 내동댕이 치며 숲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어제 길가에 나뒹굴던 뿌리째 뽑힌 나무도 틀림없이 저놈 소행일 것이다. 겁나고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거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어느새 생김새까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 머리는 대형 항아리만큼 크고 사발만 한 왕눈에서 초록빛이 번뜩였다. 들창코 길이만 2척은 되고 시뻘건 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뻐드렁니 4개가 위아래로 맞물렸다. 파란 머리털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귀도 1척이 넘어 보였다. 손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고 발은 길이가 1장, 너비가 반장도 넘었다. 키는 대략 10장쯤 되는 것 같고 온몸이 누렇고 긴 털로 뒤덮였다. 계속 보고 있자니 넋이 잠시 두려움도 잊었다. 그런데 벼랑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퀴퀴한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거인이 동굴 앞에 멈춰서자 입구로 새어 들어오던 햇빛이 거인 무릎에 막혀버린 것이다. 곧이어
입구를 막은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험이 코앞에 닥쳤으니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때 우르르 굉음이 울리더니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인이 입구를 막았던 바위를 치워버린 것이다. 재빨리 몸을 날려 몸을 숨긴 뒤 상황을 지켜보았다. 거인이 동굴 입구로 머리를 쑥 집어넣고 초록빛 눈을 뒤룩거렸다. 그러고는 이빨을 드러내며 섬뜩하게 웃었다. 이영경이 너무 무서워 납작 엎드린 채 숨을 죽였다. 다행히 거인은 몸집이 큰 탓에 더는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를 훅 뺐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2장이 넘는 긴 팔뚝이 쑥 들어오더니 황소 장단지처럼 두껍고 털이 수북한 손가락을 쫙 펼쳤다. 혼비백산한 이영경이 거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왼쪽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거인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동굴 안을 마구 휘저었다. 이제 이영경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다. 몸집이 작고 날쌘 덕분에 거인의 손가락 사이를 잘 빠져나갔다. 그렇게 한참 동굴을 휘젓던 거인이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